자, 반갑습니다. 11주차 1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적분까지 일단은 진도를 다 끝냈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급수와 몇급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급수 중에 우리가 하나가 무한 등비 급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들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좀 더 그 무한 등비 급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급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고, 그 급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까 해요. 일단 우리가 이 급수를 먼저 논하기 이전에 먼저 수열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무한등비급수 같은 경우도 무한등비수열,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한등비급수를 가져왔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열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지금 급수인데 페이지는 지금 19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먼저 급수를 먼저 논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은 바로 수열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수열 같은 경우를 주로 표기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AN 이런 형태로. 그래서 첫 번째 항을 뭐 A1, 두 번째 항을 A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수가 나열되어져 있는 형태를 우리는 수열이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이것들의 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냐면 먼저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A1부터 A2 그 다음에 A3 이렇게 해서 쭉 이어나가다가 AN까지 일단 더하는 요런 우리가 수열의 합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n번째 한까지에 더한 수열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면, 이 급수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것을 n번째 한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더 나아가서 무한번째까지 더해주는 수열의 형태, 수열의 합 형태를 생각을 하시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한한까지 더해주는 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급수 형태를 요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시그마. 어쨌든 합의 형태니까 우리가 시그마의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고, n은 1부터 무한한까지 더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기호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an까지 요런 식으로 우리가 급수 형태를 주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수열의 합을 우리가 요런 식으로 무한한까지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n번째 한까지 더한 거를 이제 어떻게 무한번째 한까지 지금 더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요 부분을 n번째 한까지만 더한 요 부분을 먼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뭡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요. ak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n번째 한까지 더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 n 부분합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급수의 제 n 부분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는 이 부분합을 알아야만이 급수의 합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 무한번째 한까지 더하는 형태가 바로 급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n번째 한까지 더한 그
식의 형태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냐면 이 n번째 한까지 더한 요 값을 우리는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 식으로 sn 요렇게 우리가 표기를 많이 하고요. 이걸 이제 무한번째 한까지 더한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는 그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s라는 것을 만약에 무한번째 한까지 더한 요런 형태다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SN은 결국에는 여기까지만 더한 형태 n번째 한까지만 더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이 s라는 값은 결국 이 부분합 n 부분합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SN은 결국 뭐예요? n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n에 관한 식을 우리가 극한을 보내주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급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은 이 급수라는 것은 결국 수열의 합의 극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은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어디까지나 이 급수라는 것도 수열의 합의 극한, 그러니까 극한으로 정의가 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에서 뭘 배웠어요? 어떤 일정한 값으로 도달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수렴, 그렇지 않을 경우를 발산하는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해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급수의 값도 역시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는 당연히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의 여부를 조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제를 역시 풀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예제 5.1.1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16분의 1 이거를 지금 무한이다 더한 형태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일단 등비수열의 합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일단 우리가 급수의 합을 구해주기 위해서 일단 n 부분합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SN은 자 등비수열 합보하는 공식 여러분들 익혀두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뭡니까? 지금 나열되는 형태가 지금 2분의 1씩 곱해져서 더해지는 이런 형태니까 공비가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첫째 항이 2분의 1이니까 우리는 1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n 부분 합부터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우리는 결국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걸 이제 무한번째 한까지 더하는 형태다 보니까 지금 SN이 n에 관한 식으로 나왔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앞에서 했던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급수의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SN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근데 뭐예요? 2분의 1의 n승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얘가 0으로 날아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값이 1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뭡니까? 결국에는 그 n 부분 합에다가 우리가 극한을 보내봤을 때 그것이 수렴을 하면 역시 급수의 값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그 n 부분 합에다가 n을 극한을 보냈을 때 만약 발산하는 케이스가 되면 그 급수 값이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예제 5.1.2를 소개하기 이전에 좀 어디랑 좀 번갈아 가면서 보셔야 되냐면 여기 책이 어딘가 있었을 텐데 잠시만요. 종합 문제 있나? 마이너스 1. 잠시만요. 일단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예제 5.1점인데 이게 지금 기초수학 책에는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따로 소개가 안 되어져 있네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예제 5.1.2 예제 5.1.2를 보시게 되면 급수가 지금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런 식으로 쭉 교대로 부호가 바뀌면서 요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 요런 형태의 급수가 발산함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 급수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극한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일정한 값에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극한의 유일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극한이 두 개의 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논리가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그게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고,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는 발산하는 거니까 우리는 발산함을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 먼저 첫 번째 항목 먼저 더해준 형태를 보게 되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두 번째 항까지 더해준 걸 생각해 보게 되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걸 생각해 보게 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이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항까지 더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역시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결과를 보고 우리가 유출을 해봤을 때 뭐냐면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까지 더한 형태하고 홀수 번째까지 더한 형태가 지금 값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일단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자, 짝수 번째 항까지 더한 요런 형태하고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한 요런 형태하고 극한을 비교해 보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0이 되겠죠. 얘는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의 형태가 지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우리는 s의 값을 사실 s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s는 뭐다? 발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일정한 값으로 도달해야 우리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값이 다른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괄호가 묶인 이런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괄호가 묶여져 버리게 되면 이 괄호 하나가 바로 항 하나 A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괄호가 묶여지게 되면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괄호를 묶인 상태에서 이런 형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제 5.1.2하고 이거는 다른 케이스가 괄호로 묶였느냐 괄호로 안 묶여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괄호로 안 묶여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괄호로 묶여 있을 경우에는 이 괄호로 묶인 이거 하나가 하나의 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 얘가 뭐 A1 얘가 A2 얘가 A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서 A1 A2 A3를 다 더해준 것이 급수의 값이니까 이건 우리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괄호를 묶인 거와 안 묶인 거의 차이를 여러분들 반드시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예제 5.1.3은 뭐 사실상 예제 5.1.1에서 풀어봤듯이 그 등비 수열의 형태인데 그 급수의 형태니까 이제 뭡니까? 그 부분합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자 결국에는 우리가 그 n번째 항까지 더한 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나타내질 거라는 겁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예제 5.1.3 같은 경우는 그럼 사실 뭡니까? 요 A의 R의 n-1이라는 것이 결국 n번째 항이잖아요. 그죠? 네. 그죠?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요런 등비 수열의 n번째 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부분 합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자 SN은 결국 1-R분의 A에 1-R의 n승 요런 식으로 일단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여기에 대하여 자 수렴하는 구간과 발산하는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S를 구해주기 위해서 S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SN인데 그러면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1-R의 A에 1-R의 N승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요 1-R분의 A라는 것은 상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 식 자체는 1-R분의 A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자 1-R의 n승이고 그럼 이거 이 값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여부는 사실상 이 녀석이 달려있죠. R의 n승이 이제 우리가 R이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R이 1이 된다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R이 만약에 빨간색이 아니라 자 R이 만약에 1이 된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 어때요? 분모가 0이 되잖아요. 그럼 그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S가 발산하는 케이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어때요? 마이너스 1이라도 어때요? 지금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이 n이 우리가 앞에 예제 5.1.2에서 봤듯이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값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n이 만약 짝수가 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n이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짝수랑 홀수 번째 항의 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그 극한을 일정한 값을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줘서 이때도 우리는 급수의 형태가 발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엄연히 말해서 진동 발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고 아래 범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두 개를 다 조사했어요. 발산하는 케이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남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일단 세 번째로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세 번째 파트니까 여기가 세 번째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자,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케이스면은 분모보다는 분자가 더 작은 숫자의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뭡니까? 아래 n승이라는 것이 자, 아래 n승이라는 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s라는 값이 어디로 수렴한다? 1 마이너스 r분의 a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a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0일 경우는 굳이 생각을 안 할게요. 네. 그 다음에 4번 이제 우리가 또 따져줘야 되는 부분은 이 바깥쪽 마이너스 1과 1, 4, 그 바깥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즉 4번에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클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뭐예요? 이거는 이제 분자가 더 큰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아래 n승을 극한을 보내게 되면 얘는 무한대로 간다.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형태로 가는 거니까 어쨌든 발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극한이 결국엔 발산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렴하는 급수의 값도 우리는 수렴하는 급수가 아니라 그냥 급수의 값도 우리는 뭐다 발산하는 형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급수의 형태가 수렴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등비급수의 형태가 수렴하는 케이스는 이 공비의 절대값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이 범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발산하는 형태를 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등비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등비급수의 공비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 급수의 값을 충분히 어떤 값으로 첫째 항과 공비만으로 그 급수의 값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예제 5.1.4는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고 자, 바로 5.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0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의 명제입니다. 일단은 자, 정리 5.2.1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급수의 값이 수렴을 하게 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an이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한다. 이건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명제죠.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명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급수가 수렴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의 값, 이거를 좀 여러분들 알기보다는 그 참고사항을 좀 보시게 되면, 참고사항 보게 되면 이게 대우명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대우명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대우명제를 따져주게 되면, 만약에 AN의 극한값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그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급수의 값 AN은 뭐가 된다? 발산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보일 수 있고, 이 두 명제 전부 다 우리가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참고 밑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대우는 우리가 똑같이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이제 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사실 이 명제가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 명제, 그러니까 정리 5.2.1의 역 명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는다라는 거죠. 자, 정리 5.2.1의 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번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역은 이제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놓은 거니까, 우리가 AN이 수렴한다고 해서 AN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것이 수렴한다라고는 얘기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 밑에 나오는 예제가 되겠는데요. 자, 예제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5.2.1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n이 n분의 1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이렇게 쭉 전기가 되는 이런 형태. 이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화급수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모양도 조금 예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게 될 이제 그 급수 판정법을 할 때 좀 요긴하게 쓰이게 되는 급수니까 이 급수를 여러분들 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급수예요. 조화급수. 그 나중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그 전공 같은 걸 우리가 배우게 될 때도 이 급수가 좀 자주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모양을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발산함을 보여야 되거든요. 수렴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자, 보시게 되면 AN이 지금 n분의 1이니까 극한을 보내게 되면 일단은 0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의 급수 형태인 요런 형태는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야 이제 뭡니까? 그 정리 5.2.1의 역이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책을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게 지금 책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1 자, 1 아니다. 검은색. 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걸 쭉 한번 나열해 보는 겁니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플러스 7분의 1 플러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요 끝에 있는 단위가 2의 거듭제곱분의 1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쭉 나눠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2의 거듭제곱의 분의 1의 형태가 제일 끝에 오게 되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묶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이 지금 2분의 1보다 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보다 얘가 무조건 2분의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조건 2분의 1에다가 1을 더한 형태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3분의 1도 어찌 보면 4분의 1보다는 더 큰 숫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뭡니까? 4분의 1보다도 더 큰 숫자니까 이 3분의 1 자리에 4분의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이건 뭐냐면 4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거 숫자 자체, 그러니까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숫자 자체도 역시 뭡니까? 2분의 1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 결국에는 여기서 여러분들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이 세 숫자는 전부 다 8분의 1보다는 역시 큰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부 다 8분의 1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 계산해보게 되면 뭐예요? 8분의 4니까 역시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역시 2분의 1보다는 큰 숫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 크거나 같은 거죠. 같은 거 아니죠. 2분의 1보다는 큰 숫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뭡니까?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더한 것도 역시 이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급수의 값을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그 부분합을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합을 1 플러스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하냐면 2의 거듭제곱 요런 형태까지 더한 형태를 부분합으로 설정을 하자는 겁니다. 요런 형태. 그죠?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2의 1승까지 지금 더해주게 되면 일단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수들 전체는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이것도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 보시게 되면 8분의 1이 2의 3승분의 1이니까 2의 3승분의 1까지는 지금 뭡니까? 2분의 1이 3개 더해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분의 1은 2의 제곱분의 1인데 2의 제곱분의 1까지 더한 값은 2분의 1을 더한 2개 더한 것보다는 작은 값이 큰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2의 3승분의 1은 2분의 1을 3개 더해준 것보다는 큰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러면 2의 m승분의 1은 요거 2분의 1이 몇 개 더해진 형태가 될까요? 요게 m개가 더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2분의 m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분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조성을 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리미트 m을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그 조합급수의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뭐가 된다?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2분의 m이다. 이렇게 해서 0으로 0이 아니죠. 분자가 m이 있으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합의 극한값이
발산함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뭐다? 이 조화급수의 형태도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AN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그 급수의 값이 무조건 수렴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화급수가 바로 그 발레가 되는 케이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예제 5.2.2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제 5.2.1을 보시게 되면 자, 급수가 지금 발산함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앞에서 그 정리 5.2.1을 좀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밑에 있는 참고사항 그걸 좀 더 그러니까 대우명제죠. 대우명제를 잘 이용하셔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이게 발산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 AN에 해당하는 부분의 극한을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이죠. 이거의 극한을 조사해보게 되면 2분의 1이잖아요. 0이 아니죠. 0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그마 n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 플러스 3분의 n제곱은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 참고사항의 그 대우명제를 이용하시면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정리 5.2.2부터 정리 5.2.2는 여러분들 뭐 어디까지나 이것도 그 수열의 합을 지금 무한번째항까지 더한 형태니까 이 급수라는 값도 일단은 그 극한의 성질을 그대로 만족시켜 준다는 거. 왜냐면 그 극한으로 정의가 되는 값이니까. 그래서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어떻게 더한 급수의 형태는 각각을 더해준 거랑 같다. 그 다음 상수배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성질까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이랑 별반 차이가 없고요. 사실상 예제 5.2.3을 다음 시간부터 풀어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적분 판정법 소개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그 여러 가지 급수들의 그 수렴 판정법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